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무선 마이크에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과 두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나이저의 EWD835, 845 이 두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카날스의 BK3002라는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희 개인적으로도 재밌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슈어의 SLXD라는 모델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받았어요. 제나이저하고 슈어하고 지난번에 했던 카날스라는 이 제품 세 개의 브랜드를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비교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그걸 활용을 할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나이저와 슈어가 하나의 묶음이 될 것 같고요. 카날스는 다른 범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중요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마이크가 있을 거고요. 또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맞는 마이크가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든지 메인싱어라든지 주요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슈어나 제나이저 쪽으로 이제 마이크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백보컬이잖아요. 코러스 쪽에 싱어들이 이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카날스 제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백코러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비전문가가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고장날 확률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제나이저나 슈어 쪽보다는 이 카날스 쪽으로 이제 만들어서 드리면은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슈어 제나이저 카날스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왜 슈어 제나이저 카날스를 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유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제가 아는 업체 쪽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되게 한정적이에요. 많은 수량은 아니고 이 한정적인 수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유통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오픈마켓에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채널 안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란에 링크 주소가 있으니까 그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은 구매가 가능할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해외 직구로 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라는 것 자체가 고장날 확률이 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이것이 땅에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AS 문제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정품을 사야 한다라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해외 직구로 사는 거 별 차이가 나질 않아요. 우리나라의 무선 마이크라든지 이런 시장 자체가 그 제조사 입장에서는 좀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정품 인증이 된 제품을 사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슈어 같은 경우에 사마 사운드에서 취급을 하잖아요. 사마 사운드 마크가 있는 그 정품 인증이 되어 있는 거를 꼭 사셔야 되고요. 제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제나이저 코리아라고 이제 마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꼭 공식 마이크를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무조건 정식 제품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꼭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이저 EWD하고 슈어의 SLXD. 솔직히 슈어 같은 경우에 브랜드 그 위쪽으로도 꽤 많아요. 제나이저도 마찬가지죠. 그 위에 상급 모델들이 꽤 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이 모델은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
가장 좋은 제품. 당연히 비싸면 그만큼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중소규모 되는 교회 뭐 이런 공연장 이런 곳에서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제품이 그런 곳 환경에서는 왜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WD하고 슈어의 SLXD, 그러니까 D라고 붙어 있는 건 디지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RF라는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파를 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자체가 송신기란 말이에요. 이 송신기가 RF로 쏴가지고 수신기에 시그널을 잡아서 그 수신기가 이걸 다시 이제 복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조와 복조가 이루어져서 아날로그 시그널을 만들어주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디지털로 할 거냐, 아날로그 할 거냐, 이 두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TV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뭐 디지털 방송이다, 아날로그 방송이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변조가 디지털로 할 것이냐, 아날로그로 할 것이냐에 대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많이 갈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FM 라디오를 잘 생각해 보시면 디지털로 왜 변환하지 않을까요? FM 라디오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음질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아쉬움은 있어요. 디지털을 넘어가게 더 많은 기능과 더 많은 여러 가지 걸로 사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FM 라디오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그 FM 라디오의 기술 자체가 좋은 거예요. 카날스라는 FM 변조 방식이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저렴한 어떤 FM 아날로그 기술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퀄리티가 보장되어 있는 아날로그 기술을 쓰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카날스라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이유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RF 기술이 들어가서 좋게 만들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다고 아날로그라고 해서 나쁜 게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백코러스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카날스 제품을 쓰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제나이저하고 슈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디지털이에요. EWD 디지털, SLXD 디지털이에요. 그러면 변조 기술이 좀 달라요. 기본적인 방식 자체는 FSK라든지 QPSK라는 디지털 변조의 방식은 채택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디지털 변조 방식 중에 가장 낮은 레벨의 어떤 변조 기술이긴 해요. 거기서 변조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제품의 퀄리티가 확 결정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제나이저의 가장 큰 장점은요, 다이나믹 레인지예요. 다이나믹 레인지. 그러니까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그 레벨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134dB인가? 134dB면요. 와. 어떤 사람을 줘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제나이저 마이크 잘 보시면 개인 컨트롤하는 것이 없어요. 믹서단에서 아무렇게나 올려주시면 돼요. 아무리 소리 크게 질러도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마이크 쪽에서는. 두 번째 장점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이턴시예요. 1.9ms라는 거죠.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헤드 자체도 835하고 845는 제나이저 마이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마이크는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제나이저 EWD 835, 845라는 모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괜찮은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 SLXD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슈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슈어 마이크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RF 기능이 의외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낮은 급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괜찮다라는 거죠. 프레딕티브 스위칭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무선 마이크 수신기에 보게 되면 안테나가 두 개가 달려 있잖아요. 두 개 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이버시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안테나 다이버시티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신호와 이쪽에서 오는 신호를 이제 구분을 해서 가장 좋은 시그널을 받으려고 하는. 근데 여기서는 프레딕티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리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끊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RF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슈어라는 제품을 쓰다 보면 RF적인 거를 상당히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 뭐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 SM58, SM87, 베타 87, 베타 58 우리가 이 마이크는요, 국민 마이크 같이 쓰고 있고, 이 마이크의 성능이라든지 퀄리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슈어를 선택하는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요. 레이턴시가 조금 있어요. 3점 몇 밀리세컨드. 이게 솔직히 3점 몇 밀리세컨드라는 거는 1m 거리에서의 들리는 그 딜레이거든요. 근데 그걸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인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일반적인 사람 문제는 없는 아주 미세한 걸까지도 캐치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점 몇 밀리세컨드, 3.2 밀리세컨드라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도 있지 않을 건가라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SLXD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나이저하고 비교하게 되면 채널 대역폭 자체가 조금 더 줄어들어 있는 건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술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RF적인 기술, 그러니까 RF적인 기술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보통 RF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인터모듈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모듈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제나이저는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널 대역폭 자체가 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SLX는 주어져 있는 대역폭 안에서 더 많은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슈어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카날스의 장점? 레이턴시죠. 레이턴시가 거의 없죠. 아날로그니까. 그리고 저렴한 아날로그 변조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초창기에 그 음향을 할 때 무선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 저렴한 제품과 상급 모델과 하급 모델의 차이 갭이 어마어마했었어요. 예전에 돈 1,000만 원씩 했던 그 마이크가 그 RF 기술이 지금 여기서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 카나스 제품의 종류가 엄청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제일 비싼 걸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제일 좋은 걸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득이 되지 않을까? 그래봤자 슈어나 제나이저에 비해서는 반 가격도 안 되는 그런 제품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죠. 단점은 카나스의 단점은 다이나믹 레인지죠.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약할 거예요. 이제 그런 단점은 있는데 뭐.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무선 마이크의 종합적인 것을 여러분들 소개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구매의 기회도 또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베어다이나믹 쪽에서의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또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